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이재훈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뵀는데 또 뵙게 돼가지고 네.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지난번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또 유익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 팔란티어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이 국방 섹터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주요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팔란티어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3년에 이제 9.11 이후에 창업을 했고 네. 벌써 뭐 국방에 진입한 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국방에서 최근에 테크가 주목받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적인 이 방산 업체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도 항공과 우주 부문에서 모두 지금 좀 쓴맛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항공기 문이 갑자기 비행 중에 날아가거나 우주 부문에 있어서도 스타라이너를 작년에 5, 6월에 발사를 했는데 우주인 2명이 이제 도킹 해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뭐 3월 중에 스페이스X에 이제 드래곤 우주선을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되면서 조금 이제 체면을 좀 구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은 이제 고비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납품에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스페이스X와 또 이제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기존에 나사와 보잉이 갖고 있던 고비용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팔란티어라든가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들 발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비용 구조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민관으로 이제 협력하는 체계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비단 이제 R&D뿐만이 아니라 투자와 이제 실증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두릴 역시 실리콘밸리의 국방 테크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두릴이랑 이제 팔란티어 얘기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기업이 되게 재밌는 게 그 반지의 제왕 영화과 이제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두릴은 이제 그 아라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들고 있는 명검 그러니까 칼 이름입니다. 칼 이름이 안두릴이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사루만이라고 하는 이제 빌런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마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의 이제 그 흐름들을 이렇게 볼 때 그 구술 서양의 이제 점술사들이 쓰는 구술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술 이름이 팔란티어입니다. 그 안두릴과 팔란티어는 이제 좀 반지의 제왕이라는 연결고리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두릴은 이제 2017년에 팔머 럭키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한 방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팔머는 이제 사실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 VR 저희가 이제 메타에 매각이 된 이제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큘러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매각을 엑싯을 했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전통적인 방위 산업이 워낙 느린 혁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속도를 조금 좀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AI와 자율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안두릴을 창업을 했고요. 안두릴의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드론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해서 전자전 상황에서 방해를 뚫고 갈 수 있는 드론, 공격형 드론과 그다음에 방어형 드론, 상대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왔을 때 드론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이제 국경이 있는데 이민국에 이제 납품을 해서 이 국경 지역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원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제 제어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활동들을 좀 해왔고요. 이 안두리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24년도 8월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14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25년 2월 기준으로는 280억 달러까지 밸류에이션 굉장히 늘어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0조 원이 넘는 돈인데 뭐 네이버 시가총액 한 36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한 4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요게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두리라는 기업은 이제 생산의 능력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오하이오 주에다가 이제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공장도 이제 짓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전략 무기들을 또 이제 드론 외에도 또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라쿠다 자율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든가 그리고 이제 드론에 있어서도 소형 드론 외에도 조금 무인기 수준으로 큰 드론들 전투기와 함께 이제 출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퓨리라고 하는 이제 그 드론이 있는데 그런 무인기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오늘날에 드론이 있는데 F-35 전투기를 만드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국방 패러다임의 좀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일론이 이렇게 트윗했던 내용도 그 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을 이제 비판하는 네.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전투 체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뭐 드론과 이 전투기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비용과 효율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좀 울림이 있는 좀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안두릴 같은 경우에는 군 현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두릴의 이 기본 컨셉 자체가 중국의 DJI라는 업체가 이제 상업용 드론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중국은 국영 기업을 통해서 다양한 그 군용 드론들 이제 싸게 이제 대량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위협이 이제 마치 중국이 그 해군 함정을 이제 굉장히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만들고 있어서 양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필적하거나 더 앞서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전투 체계의 효율성이나 선진화된 그 기술 수준이 미국의 이제 해군이 더 우수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 해군 함정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미국 그 의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미군 해군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동맹국들한테도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중국의 이제 해군력에 좀 대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 상원에 이제 한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입법을. 그래서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중국군은 대만에서 뭔가 물리적인 이제 충돌이 났을 때 미군의 이제 그 칠함대죠. 그 이제 일본에 이제 있는 그 태평양 함대가 이제 진격할 경우에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각종 해군 함정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억지 전략으로 기존에는 이제 미사일, 둥펑 미사일을 통해서 이걸 방어하겠다라는 계획이었다면은 네. 최근에는 군용 드론을 대규모로 보내서 비용을 더 값싼데 상대방의 함정을 이제 비싼 함정을 격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도 이제 최근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두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가진 드론을 우리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군의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중국과 미국의 이제 안보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약한 부분을 이제 문제의식으로 좀 짚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말고 또 기업적인 차이점으로 좀 봤을 때 네. 앞서 설명해 주신 팔란티어랑 안두릴과 네. 좀 중국의 국영 방산 기업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국의 이제 국영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공우주 과공 집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SC라고도 네.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서 18년도에 이제 스텔스 UAV,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면서 두각을 보였고요. 스텔스 기능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더 전파를 통해서 방공망이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할 때 그 레이더 전파를 반사시켜서 이 항공기 크기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해서 탐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는 항공모함을 이제 중국에서도 3척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기반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어떤 전투 체계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그 가능성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 편대가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랑 이제 남중국해 쪽에 있는데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쟁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필리핀이라고도 사이가 안 좋고 주변 국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항공모함 기반의 드론 배치를 통해서 네. 뭔가 이제 남중국해의 그 넓은 지역을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안두릴이 가진 또 이제 상대적인 강점은 이제 민간 주도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AI 전투 시스템인 그 레티스라는 OS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국방 자산에 대한 그 전장 환경에서의 배치라든가 이런 통제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한 장점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러우전이나 이제 이런 이제 실전에서도 시험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터키 기업 있잖아요. 또 터키의 드론 기업 바이카르라고 있는데 이 기업하고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앞서서 이제 중국하고 또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또 뭐 안두릴과 이 터키의 바이카르가 어떤 경쟁력을 각각 가지고 있는지 네. 또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터키의 이제 바이카르라는 기업은 이제 드론 기업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 기업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 드론을 제공을 해서 정찰이나 여러 가지 임무에 이제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이제 안보적인 역량이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전에 실제 이제 투입한 이제 UAV를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터키의 바이카르의 장점은 이제 가성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이제 괜찮은 편이다라는 것이 이제 실전에서 이제 조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목소리도 요새 들리는 것이 러시아 이제 방공망에서도 이런 것들을 러시아군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바이카르 드론을 좀 탐지하거나 뭔가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좀 신형 기술들도 좀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이카르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허들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이 일론의 발언과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특히 요즘은 이 일론이 도지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좀 팔란티어나 안두릴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지금 트럼프 2기의 기조는 지금 우리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깔린 기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의 도지라는 그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2조 달러 가량 되는 이 돈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떤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새로운 이제 전후 질서가 형성되면서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 질서 또는 뭐 이제 국제 정치 경제적인 질서들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80년도 더 넘은 이 지금 시간이 지난 동안 이제 이 미국 중심의 이 국제 정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잠깐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더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왜 유럽의 안보에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동맹국의 안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토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나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다시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그 당시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의 위협이 이제 크니까 소련이 만약에 유럽을 침공할 경우에 자동 개입을 미국이 하겠다라는 이제 안보적인 조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은 너네도 잘 사는 나라고 너네는 미국보다 덜 하면서 잘 살지 않냐 약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보비 우리 이제 너네한테 그렇게 많이 돈 안 줄 거야. 그리고 너네도 지금 유럽 EU에 가입된 국가들 30개국이 넘잖아요. 그 국가들이 GDP 대비 2% 이상은 꼭 방위비를 증액시켜라. 그게 이제 트럼프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일종의 청구서 같은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방위 분담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더 돈 많이 내야 돼. 지금 너네 하는 거에 비해서 기여도가 너무 낮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안보적인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와 그 안두릴은 그럼 미국 국방비가 줄면은 손해를 보는 거냐 하면은 저는 아닐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그 정체되어 있던 방위 산업체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인 거지 안보적으로 우리 미국이 약해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효율성을 늘리고 기술, AI 기술이나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은 이제 조금 이제 두 기업한테는 이제 좋은 이제 시그널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방산 산업 특징이 네. 한 번 진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한 번 일단 진입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투 체계와 전략 체계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빼버리면은 그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을 한번 확보하는 게 어렵지 한번 들어간 이후에는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은 이미 미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안두릴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호주와도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해군에도 이제 2025년 2월에 그 안두릴이 이제 무인 잠수정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고스트 샤크라는 이제 제품인데 그런 이제 무인 잠수정도 12척 정도 이제 추가로 발주를 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23년부터 이제 계속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스미쇼 에어로 시스템즈라는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그 방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제 주변 이제 데이터 전장 상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거를 계속 이제 협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두릴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이제 국방부는 이제 뚫은 상태고요. 판로를 확보를 한 상태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나토와도 협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요, 일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 우호국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국가의 어쨌든 안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 넓혀져 가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워낙 주요한 고객이다 보니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는 게 친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적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이 아군인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그러니까 동맹국들이라고 해서 다 그쵸. 같은 동맹국이 아니라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영국이라든가 이제 호주와 같은 이제 국가들, 캐나다 뭐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전략 자산들 F-35 기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제 전략적인 무기들의 뭐 SM 미사일 같은 경우라든가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런 이제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이 등급을 나눠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이런 안보적인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상황에서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미국이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동맹국에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호주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그 우방국들,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먼저 해본 다음에 좀 잘 되면은 또 조금 하고. 근데 이제 요렇게 할 때도 아마 이제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또 반대로 또 똑같이 날라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제 팔란티어 그냥 좋은 거 있으니까 갖다 쓰지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이제 방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우리의 내실을 좀 다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팔란티어랑 안두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작가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그 이제 안두릴과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안보라는 영역과 네. 기술이라는 영역을 동시에 좀 향유하고 있는 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2기에 들어서 조금 이제 발생하는 현상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긴 한데 기술이 기술로만 따로 존재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하나의 안보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이제 투자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꼭 알고 한 번쯤은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 주요한 기업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